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설날을 하루 앞둔 오늘 뉴욕 일원에선 기념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플러싱 189 중학교와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고등학교에선 전통 공연과 음식을 나누는 행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이보연 기자입니다. 전통 사물놀이 행진으로 음력 설 기념 행사에 막이 오릅니다. 한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 기념 행사가 오늘 오전 189 중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한인을 비롯해 다양한 민족 커뮤니티 학생들이 다니는 189 중학교는 올해로 벌써 9회째 음력 설 기념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We just want to be able to have children be proud of their culture and where they come from and celebrate them. So today the students are bringing food typical of their countries and we're very excited to taste everything. It's going to be a great day. 오늘 행사에선 각 민족 전통 공연 외에도 학생들의 장기 자랑도 이어져 흥겨움을 더했습니다. 행사엔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 토비 스타비스키 뉴욕시 상원의원, 피터구 뉴욕시 하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도 참여해 지역구 주민들과 전통 명절을 함께 즐겼습니다. A great opportunity for the students, not only who are Asian, but for every nationality to celebrate the Lunar New Year and understand the Asian culture, both Korean and Chinese. So Happy New Year to everybody. 한편 뉴저지 한인 최대 학군 팰리세이드 파크 고등학교에서도 설날을 기념하는 한국 전통 공연과 전통 음식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정기 이사회를 열고 35대 한인회장 선거에 시행 세칙 변경을 인준했습니다. 선거 공탁금은 기존 10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낮추고 부정행위에 대한 경고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한인회관에서 어제 열린 한인회 정기 이사회. 이사회는 35대 선거관리위원장의 이세목 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선거관위가 지난 24일 수정한 선거 시행 세칙 등 일부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운영 규정과 시행 세칙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공명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공탁금을 유용하게 헛되지 않게 잘 써서 절약해서 써서 홍보에 치중하고 남은 돈은 차기 회장님에게 돌려드려서 동포사회에 유용하게 쓰게끔. 이번에 개정된 세칙은 공탁금을 5만 달러로 낮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공탁금이 출마 예정자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여론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선거 과정에 경비가 부족할 경우 각 후보들로부터 추가 선거 비용 분담금을 걷도록 했습니다. 또 후보자의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시 후보자 자격 박탈에 앞서 경고와 함께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35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26일부터 등록과 서류 교부를 시작으로 내달 3일 후보 등록 마감, 10일 입후보자 심사를 거쳐 3월 4일까지 선거운동 일정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혜리 이사장은 지난 13일 57주년 뉴욕 한인의 밤에서 보여주었던 동포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민사 전시관과 홍보관 등 주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게 시작이니까요. 저는 진짜 이 모멘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월 13일 날에서 전도 힘도 많이 받았고. 한편 이날 김민선 현 뉴욕 한인 회장은 후보 등록 서류를 교부받아 연임을 위한 출마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오늘 약 1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하고 국경 장벽 건설 비용 부담 주체 등을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을 비롯해 무역 적자, 마약 밀매 근절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니에토 대통령과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고 확인하고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멕시코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었고 굉장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통화는 우호적이었고 양국이 추후에 무역 관계를 재협상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국경 장벽 비용 부담과 관련한 공개적인 발언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실은 성명에서 두 정상은 국경 장벽 건설 비용 부담 주체라는 민감한 주제에 대해 명확하고 공공적인 의견 차이가 있음을 인식했다면서 이런 견해차를 양국 관계의 모든 측면을 고려한 포괄적인 논의를 통해 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건설적이었으며 생산적이었다며 미국의 대멕시코 무역 적자를 비롯한 불법 무기와 마약 거래 문제도 논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해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 관련 제도 개선과 추방유예 폐지 가능성도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은 백악관이 2차 이민 행정명령을 계획하고 있다며 행정명령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행정명령 초안은 국토안보부, 국무부, 법무부, 노동부 등 이민 관련 4개 연방부서에 대해 이민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있어 오바마 행정부 시절 개정되거나 도입된 개혁 조치들을 대거 폐지하거나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이 초안에서 취업 관련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 첫 30일, 첫 90일, 첫 9개월 등으로 일정을 정해 시행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에는 행정명령 발동 즉시 현행 유학생의 OPT 프로그램을 재검토해 수정안 마련에 착수하고 미국인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E2, J1 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무부에는 30일 이내에 현행 영주권 문호와 이민 비자 할당 시스템을 재검토해 개선 작업에 착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또 노동부에는 90일 이내에 H-1B, L-1, H-2A 등 취업비자 제도를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과 180일 이내에 H-1B와 L-1 비자 승인 전 현장 방문 조사를 대폭 확대할 것을 지시하고 있으며 취업 관련 비자로 인해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9개월 내에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자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비자 연장이나 변경 신청자들은 의무적으로 인터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행 비자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전원 인터뷰가 실시됩니다. 비자 발급 등을 까다롭게 하는 제한 조치 등이 채택됐습니다.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민 관련 행정명령의 초안에 따르면 비이민 비자를 갱신할 때 허용해온 비자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비자 연장 또는 변경 신청자들에 대한 인터뷰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당초 이 방안은 한국 등 38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중단으로 보도돼 큰 파문이 일었지만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이 아니라 비자 인터뷰 웨이버 프로그램의 중단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비자 연장과 변경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비자 발급이 기각되거나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명령에는 시리아, 이라크, 이란, 리비아, 수단 등 테러 위협 국가들로 꼽히는 이들 국가 출신들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과 미 입국이 30일간 전면 금지될 방침입니다. 입국 금지 기간 테러 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시리아나 인근 국가의 안전지역을 신설해 난민들이 미국에 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별도 지역 건설을 추진하게 됩니다. 연방의회가 오는 8월까지 처리할 예정인 3대 과제가 발표됐습니다. 우선 오바마 케어 폐지와 새로운 대체 건강보험 개혁안을 제시하고 대규모 감세안과 국경 장벽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폴 라이언 연방 하원 의원이 25일 발표한 앞으로 200일간의 주요 개혁안에 따르면 의회에서는 오바마 케어 폐지와 대체 법안을 추진하고 다음 대규모 감세안을 처리합니다.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을 포함하는 추가 예산 등 3대 과제들을 8월까지 완료한다는 입법 일정이 나왔습니다. 공화당은 우선 앞으로 수조일 동안 오바마 케어 폐지와 대체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약대로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되 3, 4월 안에 끝내고 반드시 이를 대체할 공화당 대안을 제시해 2천만 명의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공화당은 두 번째 과제로 대규모 감세안을 포함하는 세제 개혁안을 4월부터 8월 여름 휴회 직전까지 완료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제 개혁에는 현행 7단계로 돼 있는 납세 계층을 12%, 25%, 33% 등 3단계로 단순화시키는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소득세는 거의 모든 납세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주고 법인세는 현행 35%를 15%로 대폭 낮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에는 120억 달러의 국경 장벽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기존의 영사 콜센터에 해외 위기 상황실 기능을 더해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해외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하자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재외 공간과 긴밀하고 신속한 연락, 그리고 한국 국민의 안전 지원 등의 조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영사 콜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영사 콜센터 겸 해외 위기 상황실은 기존에 있는 영사 콜센터의 초기 대응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센터와 외교부 본부 그리고 재외 공간 간의 실시간 대응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속한 사건 사고 처리를 위해 외교부뿐 아니라 경찰청 등 다양한 부처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2005년 영사 콜센터를 출범시키고 해외에서 사건 사고를 당한 국민들에게 지원 서비스를 해오고 있지만 최근 대만 택시기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이 영사관에 도움을 청했지만 직원들이 밤중에 전화를 걸었다며 불친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를 계기로 더 적극적이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멕시코 양현정 씨 사건과 최근 칠레 외교관 성추행 문제 등으로 외교부 내 기강 문란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앞으로 5년의 뉴욕시 경제 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빌 드블라조 시장이 내놓은 새 예산안에 따르면 이 기간 일자리 성장은 다소 느린 반면 임금은 상대적으로 큰 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021년까지 일자리 성장률은 매년 1% 이하 증가에 그치지만 임금 상승률은 2018년부터 매년 4% 안팎으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도 연소득은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해 뉴욕시 일자리는 총 431만 2천 개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436만 8천 개로 예측돼 지난해에 비해 1.2%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2018년은 440만 5천 개로 추산됐으며 2021년에는 총 450만 2천 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지난해 가구당 평균 임금은 8만 6,596달러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3.2% 상승한 8만 9,391달러로 추산됐습니다. 이어 2018년에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2021년은 10만 3,967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편 시예산관리국은 시정부의 세금 수입도 올해 550억 달러에서 2021년 6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 회계년도 예산 지출은 871억 달러로 책정했는데 이는 시정부 공무원 일자리가 32만 7천 명을 기록할 것이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가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홍보를 위한 일환으로 오늘 LA를 방문했습니다.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오늘 LA 총영사관에서 평창올림픽 대회 준비 현황에 대한 설명회와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한인사회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국내에서 계신 여러분들은 물론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가 아주 기묘한 상황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남가주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자 오늘 오게 됐습니다. 특히 위원회 측은 로라 전 LA 한인 회장과 이은 LA 상공회의소 회장 등 한인사회 인사 13명을 올림픽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들이 이번 대회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나된 열정을 슬로건으로 앞세운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국 시간으로 내년 2월 9일 개최되며
95개국에서 총 6,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LA 한인사회에서는 한인 노인들을 위한 특별한 설 잔치가 열렸습니다. LA 한인타운 노인 커뮤니티 센터와 LA 한인 상공회의소, 오픈뱅크가 공동 주최한 2017 설날 큰잔치에는 300여 명의 한인 노인들에게 떡국을 대접하고 다채로운 전통 공연을 선보이는 등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LAPD 등 주류 사회를 비롯한 한인사회 관계자들이 나와 직접 큰 절을 올려 어르신들의 큰 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설날을 맞아 다음 주까지 LA 그로브몰을 비롯한 글렌데일 아메리카나앳 브랜드 등 곳곳에서는 다양한 설맞이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새해 들어 일본이 또 남극해에서 고래잡이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매년 수백 마리의 고래를 잡아들이고 고래 고기 시식 행사까지 열어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극해를 누비는 일본의 고래잡이배 니신 마루호. 갑판에 방수천으로 쌓인 거대한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이들이 갓 잡은 밍크 고래입니다. 일본 포경선이 호주 해역까지 들어가 고래를 잡은 현장을 국제환경단체 시 셰퍼드가 적발한 겁니다. They're lying to the world about the reasons for their companies' whaling expeditions into the Southern Ocean, and Australia simply needs to muscle up and start defending its territorial waters here. 1986년 이후 상업적인 포경이 금지되자 일본은 연구용이라는 핑계를 대며 매년 수백 마리의 고래를 잡고 있습니다. やめたらこれは今までの主張も成り立たないわけでありますから、ぜひとも調査捕鯨は何らかの形で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 보다 못한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이 남극해에서 잡는 고래가 대부분 식용으로 팔려나가는 사실을 지적하며 일본의 꼼수 포경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보란듯이 고래고기 시식회까지 열며 이 판결을 무시했습니다. 고래고기 시식 행사에는 고래회나 고래튀김 등 고래고기로 만든 갖가지 음식이 한상 가득 차려졌고 정부 관료와 국회의원, 포경 로비단체 회원 등 수백 명이 참석했습니다. 海からタンパク質を取っていく、持続的に使っていく、この姿勢は揺るぎ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をここで申し上げてお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연구용으로 잡는다면서 버젓이 고래고기 시식 행사를 여는 일본의 뻔뻔함에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졌지만 일본은 불법 포경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나무인으로 남극해를 휘젓는 일본 포경선도 국제환경단체인 시 셰퍼드의 집요한 조업 방해 작전에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시 셰퍼드는 최첨단 초고속선과 고무보트를 타고 일본 포경선을 따라다니는가 하면 연막탄을 터뜨리며 해전을 방불케 하는 추격전을 펼칩니다. The other ships, we've always, when we found the fleet, they were able to run away and outrun our ships. And with this ship, they can't outrun it. 시 셰퍼드가 쫓아다닌 이후 일본이 잡아들이는 고래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 올해도 시 셰퍼드의 활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26일 맨하탄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 33분쯤 한인 남성 최모 씨가 맨하탄 로덴테일러 백화점에서 훔친 타인의 크레딧 카드로 $9,000에 달하는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카드 정보와 신분증 기록이 다른 점을 수상히 여긴 캐셔의 신고로 덜미가 잡혀 체포됐습니다. 초범으로 밝혀진 최 씨는 절도와 신분 도용 혐의로 기소됐으며 보석금 $2,500를 내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멜린다 캐치 퀸즈보로장이 퀸즈 이민서비스센터 재오픈을 연방이민국에 요청했습니다. 연방이민국은 지난 2012년 롱아일랜드 시티에 대규모 이민국 서비스 센터를 오픈했지만 침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2015년 맨하탄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치 보로장은 퀸즈 주민들이 로우 맨하탄 이민국 오피스를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퀸즈 플러싱에서 TV와 컴퓨터 등 전자제품 폐기물을 무료로 버릴 수 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피터 굿 뉴욕시 의원은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퀸즈 식물원에서 전자제품을 무료로 수거하는 전자제품 폐기물 처분 이벤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전자 폐기물은 반드시 지정 장소에만 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미 최대 풍력 발전소가 롱아일랜드 해안가에 건설됩니다. 롱아일랜드 전력공사는 오는 2022년까지 롱아일랜드 동쪽 해안가 15개 터빈을 건설하고 90메가와트에 달하는 전력을 약 5만 가구에 공급하는 내용의 방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총 12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롱아일랜드 햄튼 동쪽 해안가 약 50마일에 600피트 15개의 터빈들이 설치됩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고 낮 최고 기온은 41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화요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곳에 따라 흐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